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가시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이상 효능이 발표됐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자체 개발 중인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위약군 대비해서 중환자 발생률을 54% 감소시켰으며 환자의 회복 기간을 최대 6일까지 단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허가를 받으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18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토종 코로나 치료제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승인 자체보다는 향후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셀트리온 치료제 효과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 또 치료제 관련주들 이와 함께 여행주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우리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고 FA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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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야인스톡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자성님이 보람님 귀걸이 너무 예쁘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흥묘 백묘님, 쫄보님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마인님과 함께 니맘 내맘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불러드렸습니다. 돌멩이님 우유빛깔 한보람 외쳐주셨고요. 체리피킹 오늘도 좋은 방송 고고고 하셨는데 알차게 좀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국산 1호 치료제가 과연 나올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 연장을 하느냐, 좀 줄여내느냐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자, 이제 조금 제발 좀 거리두기도 좀 풀리고요. 우리도 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산 1호 치료제에 대한 등장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 실시간 채팅창 검색어에도 계속 셀트리온 올라오고 우리 채팅창에서도 셀트리온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주가가 셀트리온이 겁나게 나왔죠. 삼형제 모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의 거래가 마감이 되는 시간 한 6시 직전에 그게 이제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네.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지금 이제 하면서 그 짧은 5분 동안에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꽤 많이 빠졌어요. 예, 이미 빠졌고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서 종가가 사실상 이제 저가로 끝나는 이런 흐름인데 결국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그만큼 시장에 좀 눈높이가 좀 높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에 좀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대해서요? 결과치의 성과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지금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확률을 54% 정도 지금 낮췄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치료 기간도 평균적으로 한 6일 정도 낮추었다. 나름대로 꽤 훌륭한 성과예요, 사실은. 그쵸. 훌륭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익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게 길리에드 사이언스에서 나온 렘데시비르라든지 또 일리알 릴리에서 나온 거하고 리제레논에서 나온 거에 한 3개 정도 되는데 네네. 글로벌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자, 이런 지금 기존에 글로벌 시장에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내용으로는 더 우수하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예, 부분적으로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보다도 이제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100배가 올라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밖에 없어요. 네, 버티고 있는. 네. 다 100배까지 올랐다가 그쵸, 오르고 그쵸. 빠진 종목들은 꽤 많아요. 자산주 랠리 펼칠 때 갔다가 또 중국 관련주 막 돌풍 불 때 50배, 100배씩 올랐는데
올라 100배 올라가지고 버티는 종목이 지금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지금 2개밖에 없는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00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5년도에 진짜요? 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130배 정도 40만 원까지니까 130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 40만 원 선, 30만 원 선에서 지금 100배 선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액면적인 내용보다도 이번에 지금 이제 올 3월 달 되면은 서정진 회장이 그동안 말로 계속 나도 일반 직원들이 65세 정년이 되면 은퇴하는 것처럼 나도 65세 되면 은퇴할 거야 하는 게 네, 네. 지금 이제 은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3월 달에 이제 이 주총에서 올해요? 이사장직, 회장직 모든 거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또 뭐 새로운 거 하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정진 회장이 은퇴하는 시점이 셀트리온 주가 고가가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럴까요? 예, 이렇게 100배 지금 오르고 나서 물론 네. 렘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흐주마 미국 쪽에 대한 이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전망도 굉장히 밝아요.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게 될 텐데 큰 이벤트로 놓고 봐서는 어찌 보면은 글쎄요. 어찌 보면은 셀트리온 주가 30만 원, 40만 원 올린 게 이 서정진 회장의 입 논리 네. 이거 가지고 한 10%는 올려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상당히 주가 방어에도 적극적이었고 예전에 굉장히 그 공매도하고 싸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애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실력으로 이만큼 주가를 끌어올려 놨거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쎄요, 지금 40만 원 선인데 네. 이제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셀트리온 전망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삼형제 모두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어요? 저는 되게 조금 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어떤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기관들이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매수 의견 내어놓고 오히려 기관들 탈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순매수 상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연초부터 해서 셀트리온 지금 순매수 상태도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지금 포착이 강하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팬데믹 시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점으로 보더라도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기관들이 이거 주가 올리기에 자기들은 얘기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발뺌해서 자기들 차익 실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단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분개할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견들로 나오고 있느냐. 실제로 셀트리온의 주가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코로나 이슈는 사실 2분기, 3분기 때 좀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4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어디로 바뀌고 있냐면은 CMO 쪽은 아직 유효하지만은 오히려 본디 영업을 하고 있던 어떤 뭐 제품들, 뭐 허주마라든가 이런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되고 오히려 백신 쪽은 조금 조절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항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이 항체 치료제 자체만으로 실적을 갑자기 엄청나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네. 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신중론이 나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주가에 대한 조정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기관이 그만큼 매도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종목이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기대를 하고 올라갔는데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또 더불어서 급락을 했다라는 것이 네. 마냥 신중론 때만은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물론 맞아요. 이제 그 전까지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유독 오늘 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난 연초부터 해서 사실은 새해 기대감,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축차적으로 비중 조절하면서 기관들이 매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일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매도가 또 출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늘 급락을 유독 많이 했던 거는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회피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우리가 조금 볼 때 이제 셀트리온 자체에 대해서 치료제 자체만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반영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주의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제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이 임상 2상에 대한 효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3상도 가야 되고 이제 허가 뭐 신청이라든지 이런 신청 절차도 남아 있는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검증이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도 좀 발빠르게 지금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17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식약처에서 이제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정에 대해서 18일 날 월요일 날 바로 이제 발표를 예,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식약처에서 이제 얘기를 해놨죠. 네. 그래서 이제 18일 날 바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각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겠다.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종합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는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또 다시 이제 반등이 급등을 들어올 것으로 할까요? 예, 그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뭐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계속 밀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그렇게 뭐 쉽게 밀리지는 않거든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될 텐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이벤트가 나온 날 기관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다 그냥 쌍끌이 매도로 그러니까요. 한 번에 네, 다 매도가 팔았어요. 또 매도 강도도 꽤 강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조금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은 고점에서야 아마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코스닥이 이렇게 또 다시 이제 1000포인트 돌파 나오고 뭐 1200, 1300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40만 맞아요. 원. 헬스케어랑 다 같이 네, 가겠죠. 또 이렇게 대형주가 얘들 빼놓고는 또 지수가 1200, 1300 그쵸. 못 가요. 또 얘들은 그들이 가야 이제 지수가 가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자, 차트 지금 한번 보시면은 네.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고점에서는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40만 원 돌파가 터치를 아직 못한 상태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33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는 33만 원 선이면은 강한 지지선을 지금 형성을 할 테고 위쪽으로는 30만 원대 후반 요 자리에서의 아마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이제 식약처는 검증하겠다라고 했고 또 어떤 뉴스도 보니까 고연령, 고위험 환자들에게는 먼저 투약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절차라든지 또 우리 종목들,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17일날 결국엔 레키노라주가 이제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 심판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놓고 지금 올라간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실용성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치료제를 사용하는 연령대라든가 즉 어떻게 보면은 먼저 급한 세대가 어느 세대고 나의 연령대가 어딘지를 지금 정부 입장에서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느 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느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또 판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치료제 자체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치료 효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조금 선반영된 부분도 좀 반납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셀트리온 자체가 이제 다른 제약사들과 다르게 다른 제약사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파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좀 커지면서 생산 시설 갖춰지니까 CMO로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CMO로 좀 먼저 시작을 한 격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CMO 대장주로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언급되는 것이 그만큼 네.
양산이 얼마나 빨리 되냐가 지금 초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레키로나주가 실제로 통과가 된다 할 때 여기에 대비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선 반영된 부분에서의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지나가시되 여기에 더불어서 치료제를 그럼 이제 만들어서 이게 실적과 연계가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치료제가 지금 만들어졌을 때 셀트리온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치료제 판만큼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데 평가가 안 되면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장에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지나가신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JP모건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입김이 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 부분들 좀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셀트리온 효과가 플래그십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금 많은 어떤 치료제라든가 백신, 특히 코로나 수혜로 올랐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 때에 비중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단일 종목에 조금 올인을 하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코로나 이전 상태에서 실적이 없었던 종목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 조절 정도에 많이 일어나는 거지 전량 매도가 과감하게 출회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점. 그래서 진입하셨던 분들께 좀 권고를 드린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의 조절 시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혹여나 지금 과도하게 지금 신용장고로 올인을 해서 지금 셀트리온에 들어가신 분들은 과감하게 지금 조금 줄여 나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제1호 국산 치료제가 된다면 제2호 국산 치료제의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약사들이 또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정리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이제 1호 치료제로서 정부에서는 승인을 내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백신에 대한 지금 뭐 국민들의 불만 상황이라든지 네. 정부에서 또 성과도 지금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치만 넘어서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아마 1호 치료제로서 아마 그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이제 누가 2번이냐. 예, 2번이냐도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요. 지금 채팅창에서 종근당 아니냐, 녹십자 네. 아니냐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상 이상 들어간 회사가 지금 12개예요. 12개나. 12개인데 이제 네. 주요 종목들만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네. 자, 1번으로 이제 종건당입니다. 지금 얘기하셨죠. 종건당에 지금 우리가 나파모스타트로 알고 있는 나파벨탄이 러시아 임상 이상을 이제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이번 달 중으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종건당 같은 경우 주가가 그 20% 이상씩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끝났다. 이제 다음 타자 보자. 이렇게 해서 1호로 지금 나온 게 오늘 움직였던 게 지금 종건당이죠. 종근당.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호이스타정이 그 지난번에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에 사실은 못 미쳤어요. 못 미쳤는데 정부에서는 임상 3상에 대한 허가를 지금 내줬습니다. 내줬어요. 예, 3상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호이스타정에 대해서 대웅제약도 이렇게 주가가 차트 보시면 급등이 나왔다가 임상 이상의 기대치, 유효성 기대치 못 미치면서 다시 빠졌다가 최근에 지금 저점을 찾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예,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아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강약품이죠. 네. 자, 부강약품 경우도 레보피로가 이제 임상 이상을 작년부터 해왔죠. 계속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식약처에다가 허가 요청을 하니까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추가 승인을 지금 내준 상태고 임상 이상의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이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이 지금 95% 이상 완료가 됐다니까 네. 1월 중으로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이제 탑라인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1, 2주 정도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도 그동안에 이제 못 오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인데
뭐 한때 또 뜨거웠던 종목이죠. 맞아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피라맥스가 그 글로벌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이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 2상, 3상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과연 주가의 급등에 대해서 화답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이제 끝으로 녹십자 보면은 녹십자는 뭐 혈장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혈장치료제 임상이 일단 임상 2상까지는 완료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임상 2상이 종료가 됐고 현재는 결과 분석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녹십자도 전고점 돌파 시도 다시 한 번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제약사들 중에서 좀 주요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은 조만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FA님께서는 코로나 치료제 제약사들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대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싹 공감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해주셨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2등 가리기에서 이제 순서의 차이로 조금 이렇게 주가의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조금 이제 빠져 있는 종목 중 한 가지 또 한국파마가 또 최근에 한번 그쵸. 치료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해서 또 이렇게 이상 성과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상한가 가고 있고. 표준 치료제가 이제 지금 현행으로 68% 정도 이렇게 6일 기준으로 68% 정도 치료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파마에서 최근에 만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95% 정도 이렇게 성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치료제 맞고 나서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치료제 맞고 나서 한 3년 뒤에 낫는다고 치면 3년 동안 그 맞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러게요. 다시 감염돼서 다시 그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치료제가 좀 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신이 나오는 게 순서인데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백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들이 서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 치료제든 백신이든 그냥 선택 안 하고 포스트 코로나 바로 넘어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뭔가 시장이 넘어가는데 시장이 순차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네. 이례적인 상황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위해서 좀 전략을 제시를 드린다면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 제가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외 판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기존의 코로나 이전 사태에서 실적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유효했었던 종목들 위주라면 오히려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실적이 만약에 없는 상태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 대한 해외 판로를 좀 더 개척을 하지 못했다라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종목을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섹터 전환을 하시는 게 좀 절실하게 필요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여행주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려고 준비를 한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아직 뭐 완전히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제 좀 더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행 항공주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완전히 이제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1,000명에서 500명대로 왔죠. 이게 그 100명 이하로 빠지게 이 시점까지 오면은 주가는 이제 고점 찍고 주가는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네. 완전히 없어지죠. 주가가 이게 묘하게 먼저 그냥 불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좀 이렇게 그 여행주들이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이미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중간에 여전히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 팬데믹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지만은 경기 회복은 그래도 되지 않겠나?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죠. 여행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카지노 관련되는 종목도 어제는 백화점 관련되는 종목도 많이 오르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IT라든지 또는 자동차,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한 번은 LG전자 올랐다, 한 번은 현대차 올랐다 이렇게 걔네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는데
이제는 얘들도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얘들 관련되는 종목들도 순환매에 동행할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네.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음. 여전히 여행이라든지 항공, 백화점 관련되는 종목은 차트들 보면 싸요. 예,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그동안에도 뭐 이런 기대감 나올 때마다 여행 항공주도 좀 들썩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여행 소비주, 항공주들 조금 더 눈여겨봐도 이제 좀 접근을 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우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항공이 또 오늘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메가 캐리어, 즉 이제 초대형 항공사가 또 국내에 나온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렇게 경량 항공사들, 이제 경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 항공사들도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라는 악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국내에서도 2월, 3월에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네. 당연히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당장에 일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보복 소비가 실제로 이 여행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도 취업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한번 놀고 가자라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마냥 무시는 못하는 게 또 이런 어떤 소비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들이 지금 최근에 한 10일 정도 기간을 좀 전후를 보시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여행주들 좀 되게 많이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지금 여행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콘택트주 이런 거 접근하실 때 방안을 제가 좀 두 가지 안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일단 첫 번째 안은 이제 콘택트 시대로 완전 전환된다라는 가정에서 진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서 접근하실 때는 첫 번째가 일단 경기 민감주를 반드시 담고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주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주 같은 이런 이제 결국엔 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금융주 그리고 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담아 가셔야 될 것이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런 자재가 실제로 쓰여지는 공간이라면 뭐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중공업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공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들도 전기차 이슈만 가지고 올랐다면은 실적 만들려면 공장을 쉬지 않고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이 지금 단축돼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풀었을 때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주 소비주가 쓰인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지출이 많아지니까 또 돈벌이가 되고 돈벌기 위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안은 이렇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회피입니다. 즉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간에는 바이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바이오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떡하지라는 의문에서 여행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밸류가 깎여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 29일자에 그때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또 야인시대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과연 이제 내년에 좀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거 어떤 거냐 말씀을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때도 제가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어떤 맞아요. 카지노주, 여행주들이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진짜요? 괜찮아요? 막 이랬던 적이 돌려보시면 아마 네. 나올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공감 못 하신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왜? 아직 백신 접종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접종이 되더라도 다시 백신 접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니와 그러면 이거에 당장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안을 두 가지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조금 성향이 투자성이 좀 공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안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비중을 좀 과감하게 싣는 편이시고요. 두 번째 안 즉 이제 내가 조금 현재 시점에서 좀 기술적인 조정이나 이런 걸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주랑 같이 포함을 해서 여행주를 담는 전략으로 그래서 비율 편성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여행주나 소비주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서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도 이제는 좀 때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이제 빨리 좀 나와서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이제 정말로 딱 1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2021년에는 정말 마스크 벗고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놀러 다닐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약사들 이제 계속해서 치료제에 대한 이슈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체크해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